자, 숨 쉬는 도시 꾸리집밥 오늘 재훈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훈이.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꽃의 있는 패전, 꽃의 거리에 있는 패전차를 재활용해서 타가소로 만든 것이 멋있었습니다. 음, 저는 멋있었는데 음. 다른 사람들은 어떠셨나요?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지 않았으면 민호님께서 먼저 해주세요. 질문은 그냥 마이크가 계속 살짝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재훈이의 그 진행 질문이 재훈아, 그 꽃의 도시가 꽃의 거리가 인상적이었다고 재훈이가 얘기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면 재훈이가 인상적이었던 그 꽃의 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묻는 거야, 재훈아. 어떤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자, 재훈이가 이 책 중에서 꽃의 거리가 제일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꽃의 거리에 아니, 대해서 꽃의 거리 타가소요. 꽃의 거리에 있는 타가소? 네. 타가소가 인상적이었다는데 그 타가소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자, 민호부터 얘기하면 돼. 민호 이해했어? 네. 음, 저도 좀 인상 깊었고요. 좀 멋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현재님, 음, 이거 그 키보드가, 이거 마우스가 안 돼가지고, 그 음, 컴퓨터를 다른 거 해야 돼서, 나갔다 그래, 들어. 네, 다 편한 대로 해서. 네. 자, 재훈이 진행해. 다음으로 정하 씨가 해주십시오. 저도 조금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조금 멋있었고, 조금 뭔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서우 씨는 지금 할 수 있으신가요? 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우 씨가 먼저 해주세요. 다음으로 해주세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어, 기억에 좀 남았고, 어, 서우 끝이야 얘기? 갑자기 말소리 안 들리네. 음. 재훈이 그거 진행하고 또 진행할 거야? 아니면 그걸로 마칠 거야? 이번에 마칠 거예요. 그 부분이 끝이야?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 꼬채거리에 꾸리치파라는 도시에 타가소가 있는데, 그 타가소 1번. 타가소가 뭐야, 근데 도대체? 재훈아? 응, 사가소는 아이들을 응, 엄마 아빠께서 응, 어디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어디를 가야 할 때 응, 타가소에 맡겨서 응,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응, 것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우리나라에도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지. 그래서, 타가소라는 부분들이 이 탁자가 부탁한다, 맡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탁란하는 새들 혹시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탁란이라고. 새들 중에 대부분의 새들은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그 품어서 새끼를 까서 키우잖아. 근데 그 누구야? 그 뻐꾸기.
뻐꾸기는 알을 자기 둥지에 안 낳고 남의 둥지에 낳아서 다른 새가 그 새끼를 기르게 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탕란한다고 그러거든. 그 난이 이제 그 알자야. 알을 맡겨서 하는데 여기서 이 아자는 뭘까? 아이. 아동, 아이 할 때 어린이야. 아이를 뭐 하는 곳? 맡기는 곳. 이게 이제 타가소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타가소라는 이름을 잘 써, 안 써?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 타가소라는 이름을 잘 안 쓰고, 그, 북한에서 타가소라고 해요, 북한에서. 오히려. 북한에서 타가소라고 그러는데, 북한의 타가소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어린이집. 여러분도 어렸을 때 어린이집 혹시 다니는 사람 있어? 네.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보육시설이라고 그래. 보육시설.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는, 길러주는 어떤 그런 보육시설로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 이제 매일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하루 종일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그 시간제, 임시로, 임시 보육시설이 이렇게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뭐야 백화점 또는 마트 같은데 부모님이 쇼핑하는데 애들 옆에 있으면 좀 힘들고 애들도 쇼핑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 아이들 잠깐 이렇게 맡아서 거기 그 근무하시는 분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돌봐주고 하는 곳 있는 곳 혹시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니면 이제 그 뭐야 놀이공원 비슷하게 그 백화점 같은데 안에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그 놀이시설 이런 거 돼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너네들 여기 놀고 있어 하고 이제 부모님이 뭐 하고 쇼핑 갔다가 그럼 거기 있는 그 직원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있다가 부모님 쇼핑 끝나면 이제 아이들 만나서 가게 한다던가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바로 이러한 타가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것처럼 매일 아침 그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 이 아이를 맡았다가 저녁에 뭐 다시 만나고 이런 거기보다는 그 꽃의 거리에 그 잠깐 부모님이 쇼핑 갔을 때 그 아이를 대신 뭐 해주는 것? 돌봐주는 것. 이런 타가소인데 요 타가소가 갖는 특징이 뭐가 있어? 이 꾸리치파라는 도시에 갖고 있는 타가소의 특징이 있는데 31조. 책 31쪽에. 패전차를 활용해서 그렇지. 타가소를 만든 폐전차를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폐전차가 뭐야? 버려진 쓰지 차. 않는 버려진 전차. 자동기차. 그래서 폐가 이제 다 사용한 우리가 뭐 폐건전지 그럼 건전지 다 사용한 거 따로 이렇게 모으게 돼 있지. 폐건전지 아니면 폐지. 폐지는 다 쓴 종이 이렇게 버리는 걸 보고 폐지라고 그래. 그 폐지를 수거하는 어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폐지 수거해야 한다는데 그 폐자가 이제 다 사용한 이런 뜻이야. 다 사용한 전차. 전차가 뭐야? 전차가. 어? 절차 같은 거요. 절차 같은 거? 전차. 기차 그렇지, 같은. 기차 차량.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그 차량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전차라고 얘기하는 것들, 전기로 가는 어떤 전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에 쓰는 차라던가 아니면 기차에 그런 차들이 오래 쓰면 낡잖아.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폐차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폐전차 시킨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기다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볼수 있는 곳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야? 회전차를 그냥 버리면은 음, 쓰레기가 생겨서 환경오염이 되는데 음. 다시 재활용해서 타가소로 만들면은 음.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쓰레기가 더 안 나와서요. 그렇지. 재훈이가 잘 얘기했네. 지금 말한 대로 폐전차를 그냥 폐기해버리면 그 폐기하는데 또는 비용도 있고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는 거지. 또 어차피 그 타가소를 만들면 만드는데 또 많은 또 자원이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요 폐전차를
타가소로 이렇게 씀으로써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런 쓰레기 발생도 줄일 수 있다는 것들. 그 점 때문에 바로 이 꾸리치파라는 도시가 우리가 생태 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나라에도 요거 좀 보여? 추억의 전차 해가지고 네. 요게 요걸 이용해 갖고 저기를 만들었대. 카페를 만들었대. 카페를. 전차를 갖다가 그 안에 실내를 꾸며서 카페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도 뭐 기차 카페에서 이런 기차들 갖다가 그 안에 이제 카페로 이렇게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저기도 있는 거 혹시 알아? 비행기를 가져다가 그 비행기를 이 안으로 이렇게 음식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비행기 카페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래서 근데 사람 어 저 여기 가봤어요. 그래. 그 사람들의 이목도 끌 수 있고 또 이렇게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런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 선박 그 배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카페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이렇게 이 쿠리치파라는 도시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하기로 했지? 정화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몇 해 전 세상에서 나온 꿈의 도시 우리 집가 가서 출판 이유는 뭐 이런 처음에 이런 글을 읽고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 좀 그런 정화 선생님만 그러나 정화 말이 좀 자꾸 끊기는데 다른 사람들 정화 말 좀 잘 알아듣고 있어? 아니요. 아니요. 정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까? 요 정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해 보자. 저는 음, 그 처음에 꿈의 도시 꾸리집가라는 도서 출판 이후에 이 반향도 일으켰지요까지의 있고 뭔가 좀 다음 이어질 이야기가 기대도 되고 뭔가 좀 그런 있겠다는 마음이 들고 대충 생각해서 자, 정화야, 지금 정화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제일 앞에 그 추천의 글 그 앞부분 얘기하는 거야? 추천의 글? 추천의 글에서 많은 사람부터 찬사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큰 반응도 보였다. 근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선생님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음. 대충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예상이 되고 긴장감 긴장이 되는 그런 처음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정화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됐다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뭘 하자고 하고 싶은 거야? 뭔가 처음 글 읽을 때 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추천사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기대를 했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네. 재훈이, 민호, 서우 다 알아들었어? 네. 네. 진행해, 정아야. 먼저 하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박서우 씨부터 해주시겠어요? 어, 추천 글을 읽고 마이크. 이게 글을 읽고 어, 이, 이 책에 깊,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지민호 씨가 해주시면 저는 이 책을 읽고 뒷부분이 더 감정시장 뒷부분이 조금 더 기대가 되었고 또 뒷부분이 살짝 더 예상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출산사를 읽으면서 와 우리 도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재훈 씨가 끝났나요? 저도 정아 씨와 민호 씨와 같이 뒷부분이 살짝 예상이 갔고 추천의 글을 읽으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요 추천사를 쓰신 분이 혹시 어떤 분인지 알아? 안순예? 응? 안순의 아니, 그건 안순애 씨는 이 책을 쓴 분이고, 숨쉰도시 꾸리치빠를 쓴 작가고, 안순애 씨는. 박윤남? 어? 아, 박용남이라는 분인데, 왜 이분이 추천사를 썼는지 알아? 꾸리집을 다녀온 사람이라서 아, 꾸리치빠에 다녀온 사람이라서, 환경운동가여서 아, 자, 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는데, 요 책. 꿈의 도시 꾸리치빠라는 책이야. 요 책. 꿈의 도시 꾸리치빠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요 추천사를 쓰신 박용남 쌤이에요. 이 박용남 쌤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브라질에 있는 이 꾸리치빠라는 도시를 소개하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안순애 쌤님이 이 박용남 쌤이 쓰신 꿈의 도시 꾸리치빠라는 책을 읽고 꾸리치빠라는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 책에 대한 어린이판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네. 그래서 이 꾸리치빠라는 그 책을 쓰신 이 박용남 쌤님이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써주신 거예요. 마치 선생님도 여기 뭐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 이런 책을 썼는데 요 책이 이제 원래 기본소득에 관한 책들이 어른들 위한 책이 많이 있어. 근데 이제 어린이들에 관한 책들이 없어서 선생님이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이런 책을 어린이 책을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대로 잘 썼다는 거를 뭐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 기본소득 그 한국 네트워크의 옛날 이사장님이었던 강남우 이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추천사를 받았어.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 책이 어쨌든 큰 문제가 없다. 제대로 잘 썼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 여러분이 겉표지 보면 여기 보면 안순의 지음은 뭐 한 사람이야? 쓴 사람 책을 쓴 사람 글을 쓴 사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 박혜선 그림을 군이 그린 사람 이 사파라고 그래요. 여기 특별히 군데군데 이렇게 그림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사파라고 그러는데 이 사파를 그린 사람이 바로 이 안에 박혜선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 박용남 박윤남 감수 박용남 그다음에 뭐 감수 감수라는 말 알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감수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전문가가 이 책을 살펴보았을 때 이 책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한 사람이 그 분야에 뭐가 되는 거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순애 선생님은 그냥 그 작가야 작가기 때문에 이분이 이 생태도시 이 꾸리치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린이들이 이렇게 쉽게 쓴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생태도시 꾸리찌바의 전문가인 박용남 선생님이 내가 이 책을 살펴봤더니 틀림없다. 문제 없다. 라고 이렇게 보증해 주는. 그럴 때 우리가 감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네. 만약에 민호가 요리책을 썼어, 요리. 민호가 요리책을 썼는데, 그럼 우리가 민호가 쓴 요리책이 믿음직할까? 별로 믿음이 없을까? 믿음직할 것. 재훈이는 믿음직할 것 같아. 선생님은 민호가 쓴 요리책이 별로 믿음직하지 않아. 왜? 전문가가 쓴 책이 아니라서. 민호가 썼는데, 민호가 무슨 뭐 요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호가 뭐 유명한 요리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민호가 과연 제대로 요리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을까? 제대로 뭐 썼을까라고 선생님이 신뢰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민호가 이거 내 책 진짜 이게 잘 쓴 책이다. 내 책 요리에 관해서 제대로 썼다. 그럼 누가 감수해주면 우리 믿음이 확 올까? 전문가. 백종원 아저씨. 백종원 감수 이랬으면 아니 백종원 그 유명한 요리사가 감수한 책이란 말이야? 하고 뭐야 신뢰가 확 갈 거란 얘기야. 정화가 축구의 기술이라고 막 책을 썼어. 우리가 신뢰가 가 안 가? 안 가. 안 별로 가요? 안 가. 왜? 아직은 정화가 훌륭한 뭐 축구 감독이나 축구 선수가 축구 이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누가 감수해주면 손흥민. 뭐 손흥민이 감수를 해줬다던가 아니면 그 무슨 우리 베트남에서 그 유명한 우리나라 감독 누구야? 박항서. 강서 감독이 감수해줬다던가 이러면 정화가 쓴 축구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가겠지. 이해가 감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박용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소개했던 책 지금 이거는 숨쉬는 도시 꾸리치빠는 어린이 버전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 고등학교나 대학 이상 가면 기회가 된다면 요 꿈의 도시 꾸리치빠라는 원래의 어떤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요 책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더 폭넓은 그러한 생태 도시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이 누구였나? 네. 지나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숨쉬는 도시 꾸리집에 대해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인 대전을 꾸리집아처럼 만들까입니다. 자, 민호야. 네, 민호는 대전인데 우리 재훈이는 어디 부산인가? 네. 민호 부산이에요? 재훈이를 생각해서 재훈이는 부산을, 민호는 네, 대전을. 네. 정화서울도 대전인가? 네. 그 각각 자기 도시를 생각하면 돼. 민호 진행해. 그러므로 자기 도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책에 나오는 도시인 꾸리집아처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도시는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인 대전이 살짝 나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를 조금 더 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쓰레기를 바닥에 버린 사람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숨쉰 놀이 꾸리찌바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지금 우리 회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혹시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들으신 정재훈 씨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서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될 것 같고 또 전기차가 많이 있으면 꾸리집바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좋겠,
꼬리치바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박서우님 발표를 해주십시오. 저희 도시가 꼬리집처럼 되려면 함부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하면 꼬리집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강정하 씨 발표해 주십시오. 정재훈 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게 같은 생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다시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그 정아가 우리가 지금 물론 같은 생각인데 정아가 이렇게 발표하는 연습보다는 자기 말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연습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같다 하더라도 다시 그걸 정아 말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아야. 해. 뭐 바닥에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뭔가 조금 쓰레기 버린 사람에게 뭔가 좀 나쁜 뭔가 좀 화나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서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정확히 그 쓰레기를 버리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내기 이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민호가 우리 도시를 꾸리찌바와 같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들이겠는데 사실은 그 질문 전에 그럼 꾸리찌바와 같은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꾸리찌바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를 먼저 쌤이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 자, 민호가 생각하는 꾸리찌바 도시의 특징은 뭐야? 특징은 모든 것이 거의 다 깨끗하고 좋은 공기가 많고 나무가 좀 많아요. 깨끗하다. 그다음에 공기가 맑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나무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호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대전이 나무를 더 많이 심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주장했던 거고. 자, 재훈이가 생각하는 꾸리치바시는 어떤 도시야? 바닥에 쓰레기가 많이 없고 음, 저희가 타는 버스보다 음, 긴 버스를 타는 것이 꼬리집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버스를 이 꾸리치바 도시는 긴 버스가 있다라는 거지? 그 버스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 음, 2층 버스? 어? 2층 2층 버스. 버스 2층 버스? 아니었던 것 같은데. 73쪽. 아니면 69쪽. 굴절버스. 그렇지, 굴절 버스. 그럼 왜 이 도시는 굴절 버스를 운행하는 걸까? 한 번에 대량의 사람을 음. 태우려고. 그럼 왜 한 번에 대량의 사람들을 태우려고 하는 거야? 왜요? 왜냐면, 정아? 왜냐면 그 사람이 따로따로 나눠서 타면은 그 차에서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음. 공기가 안 좋아져서.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이런 굴절 버스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굴절 버스가 있습니다. 그 세종시에서 BRT 갖고 대전하고 세종시 사이에 이 굴절 버스가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굴절 버스. 이런 굴절 버스가 크다. 우리나라도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이제 세 칸 아니고 두 칸짜리 이런 굴절 버스가 이제 다니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 2층 버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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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2층 버스 있습니다. 어디요?
2층 버스가 요런 2층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뭐 어디서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 서울이었나? 서울 시티 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층 버스가 다니고 있고 여기는 어디야? 청계천 투어 이것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거네. 서울에 있는 2층 버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2층 버스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굴절 버스나 2층 버스의 장점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지.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 한 양이 아니라 여러 양이 있잖아. 그래서 그 여러 한꺼번에 수백 명을 한꺼번에 태우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다니는 버스를 다 이렇게 굴절 버스 같은 이렇게 다니면 지금 우리가 버스 한 대에 보통 한 뭐 50명을 태울 수 있다. 그럼 버스 두 대를 연결하면 100명을 태울 수 있잖아. 그럼 왜 다 굴절 버스로 운행을 하지? 왜 굴절 버스로 하지 않냐고 그냥 일반 버스로 운행하고 있을까? 굴절 버스를 만들려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음, 그리고 솔직히 기니까 살짝, 승용차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 또 그리고 굴절 버스가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혹시 버스를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제일 붐빌 때는 언제가 제일 붐비는지 혹시 알아? 어느 시간대? 오후에 아침. 퇴근 시간? 아침 출근 시간, 저녁 뭐? 퇴근 시간. 퇴근 퇴근 시간. 시간에는 퇴근 시간.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걸어서 학교 가지만 가까운 곳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거 많거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통학버스. 그런 버스 타. 이렇게 출퇴근 아니면 아침에 그 등교할 때 또는 하교할 때 이럴 때 이제 버스가 되게 붐벼. 근데 문제는 그 시간 말고는 뭐해? 버스가 별로 오면 안 다른 붐벼요. 시간에는 버스가 그냥 텅텅 비어 있어. 별로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아. 그러면 이 굴절버스 차 두 대를 이용하는 것들과 그냥 일반 버스하고 그 뭐야 그 어느 게 더 많이 그 돈이 들까? 그 기름이 들까? 굴절버스를 운행하는데 더 기름이 많이 들 것 같아? 아니면 일반 버스가 더 기름이 더 많이 들 것 같아? 굴절 일반. 굴절버스 운영하는데 돈이 그 기름이 훨씬 더 많이 들지. 더 크니까.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민호가 얘기했듯이 굴절버스 가격이 일반 버스보다 가격도 더 뭐해? 비싸다는 거지. 그러면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재훈이나 정하나 민호나 서훈의 집에 차를 버스가 있으면 뭐 그 친척들 많이 왔을 때도 버스로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커다란 버스를 안 사고 그냥 보통 5인용, 4인용 그런 승용차나 이런 걸 타고 다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버스 값이 엄청나게 훨씬 더 비싸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야 될 일이 별로 뭐해?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그럴 일 있으면 그냥 그때만 빌려서 타면 된다고.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도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가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따져봐야 되고, 근데 이 도시는 이게 굴절 버스를 그 운행하는 이유는 아까 정화가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굴절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언제든지 쾌적하게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버스를.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돼? 자동차, 승용차를 타지 않아도 돼. 그러면 각 집의 승용차가 그만큼 뭐야? 줄어들어. 그럼 그리고 굴절 버스를 이렇게 다니면 돼. 전철이나 이른바 대중교통을 늘리고 반면에 개인 자동차를 뭐 하자는 거야? 줄이자는 거야. 줄이죠. 자, 이러면 뭐는 좋냐면 당연히 도시 매연이 줄어들겠지. 네. 여러 대에서 매연을 내지 않으니까. 또 휘발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도 뭐해? 줄어들겠지.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좋아.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안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 누가 안 좋아할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해? 너무 큰 버스가 있으면 살짝 부담이 더 많이 들고, 자기는 작고 버스는 크니까 사고의 위험을 우려할 수 있어. 그 승용차 운전자가 부담을 느낀다. 정아.
요즘은 좀 코로나 시대니까 좀 거기에 타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엄청 그렇지. 많이씩 퍼지니까 조금 맞아, 맞아. 그 정화가 우려한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들고 개인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야. 실제로 그런 그 우려 때문에. 또, 자, 여러분이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야. 좋을까 안 좋을까? 이제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소득이 줄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면 그만큼 차가 안 팔리잖아. 그 자동차 회사 사장님도 안 좋아해. 또 정유소, 주유소 사장님들은 기름이 안 팔리니까. 기름 안 팔리니까 주유소 사장님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들마다 이익이 서로 뭐해? 안 좋아요. 다르다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자동차는 주차장 내려가서 타서 바로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면 되잖아. 네. 네. 버스 타려면 어때? 막 중간에 내리 멈춰요. 하고 승강장 있는 데까지 가야 되지. 네. 걸어가야 돼. 승강장 있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또 네. 여러분이 자동차는 내가 10분에 가든 15분에 가든 20분에 가든 출발하는 게 누구 마음이야? 저희 마음. 여러분 마음이잖아. 근데 버스는 어때?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고 게다가 그 차를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 몇 분을. 네. 그런 점에서 자동차가 이 버스보다 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자가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꾸리찌빠라는 도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안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더 중요시 여겨서 환경을 더 중요시 여겨서 도시의 어떤 그런 공기가 맑은 공기를 중요시 여겨서 그래서 이런 굴절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게 하고 자동차는 되도록이면 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민호. 그런데 음. 그렇게 불편한 점 한 것보다 그냥 빨리 더 기술 발전시켜서 수소나 전기차를 더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꾸리찌빠라는 도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꾸리찌빠라는 도시를 따라가는 모델도 있는 거고 민호가 말한 대로 수소차라던가 이렇게 환경 오염을 안 시키는 그런 차들로 가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 대중교통을 하고 아까 여기 재훈이가 꼬채거리 이런 거 했었는데 꼬채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해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다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자전거 도로를 넓히고 그러면 승용차가 다니는 길이 뭐 해주는 거야? 작아져요. 커지는 거지. 지금은 승용차가 만약에 4차선으로 달릴 수 있는데 이 중에 버스한테 하나 내주고 그 다음에 자전거한테 하나 내주고 보행자한테 하나 내주고 승용차는 그냥 도로 하나로만 가라고 그런다면 아마 승용차 가는 길이 너무 길이 뭐해? 막힐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해? 승용차를 안 타고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물론 지금은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어. 하지만 아직도 자전거 도로가 잘 안 되는 데가 많아. 대신 승용차가 여러 차선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도시의 어떤 그런 교통 정책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위주로 뭐 한 거야?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 혹시 육교 알아? 네. 육교. 자, 네.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뭘 네. 만들어?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만들지. 네.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면 누군 좋고 누군 안 좋을까? 보행자는 편하지만 차는 계속 멈춰야 되니까 안 좋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횡단보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육교를 이렇게 만들잖아. 네.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가도록. 그 횡단보도 없애면서 차들이 이렇게 싱싱 달리잖아.
네. 그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 시장이라면 차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만들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지하도를 만들 지하로 갈 수도 지하도를 만드는 정책을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육교나 지하도 대신 이런 뭐를 횡단보도를 많이 뭐 할 건지 안될 것이. 설치를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게 차 중심의 어떤 그런 도로 교통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보행자 중심 걷는 사람의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것들을 설치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향을 결정할 거냐 이게. 이 꾸리치파 시장은 어떤 방향을 결정했다는 거야? 횡단보도가 많은 거. 걸어 다니는 보행자 중심으로 결정했다는 거야. 그럼 자동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불만이 커지겠어. 네. 자동차 회사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빨리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자동차 만드는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야 해외 자동차도 많이 수출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텐데 이렇게 자동차 다니는 게 불편해지면 자동차 회사 뭐 한다? 망한다. 망한다. 우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라고 막 반발하겠지. 네.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재훈이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재훈이는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더 넓히고, 네. 그런 정책을 취할 거야? 아니면 걸어 다니는 사람 또는 자전거 타는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재훈이가 시작이 된다면. 보행자 중심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공격하면 그러다가 자동차에서 망하라는 거냐? 자동차 탄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지 않냐라고 항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거야? 보행자는 힘들게 걸어가는데 어,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으면서 가니까 음, 더 배려를 해줘야 낫지 않는 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서울은 어때? 저도 그 보행자, 그냥 보행자 정책으로 바꿀, 이유는? 왜냐하면 차들은 환경 오염에도, 그, 문제가 있고, 엄청나게 빠르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음, 그 보행자들은 아무런 그 환경 오염 문제 없이 편하게 걸어 다니는데, 그 대신, 그래도 좀, 느리니까, 그래서, 보행자 정책으로 바꿀 것 같아요. 정화는? 저는 다 똑같이 반절반절씩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차 타는 사람도 불만이 있고 혼자도 좀 불만이 있으니까 음, 뭐 반반으로 하면은 조금 불만이 줄여지거나 아예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화가 살고 있는 그 대전은 지금 봤을 때 네가 보기에 걷는 사람 보행자 중심인 것 같아? 아니면 자동차 중심 같아? 그럼 아니면 지금이 반반 적정한 것 같아? 뭐 어떤 것 같아? 네가 보기에는? 대중교통 어? 자동차를 어, 좀 더 중요시 여긴. 지금 현재는 자동차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네가 보기에는? 민호는? 저는 우리 도시가 저는 음, 제 생각에는 저도 보행자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음, 만약 그 차들 반박을 하면 그럼 우리 도시 살지 말고 다른 도시에서 살면 되지 뭐. 딱 그렇게 말하고 딱 칼차다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정책을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런 정책을 편 여러분들을 투표를 통해서 뽑아줄 거냐? 아니면 민호가 뭐 우리 도시 싫으면 그럼 다른 도시 가라 그러면 야, 난 너 같은 시장 필요 없어. 난 너 시장 안 뽑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우리 대전 시민들 아니면 부산 시민들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는 어떤 그런 거를 더 중요시 좋아할 건지 대중교통 중심으로 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민호 진행 다 한 거야? 네. 서우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어, 어, 진행해요? 해. 어, 제가 춤추는 조지 꾸릿지발을 제가 읽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도 이런 도시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도시에서 하는 이벤트를 우리나라에서도 했으면 좋겠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손을 드신 정재훈 님께서 발표해 주세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꾸릿집바에서 하는 폐 전차를 다시 타가서로 만든 것처럼 다시 우리가 버리는 것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드신 민호님께서 발표를 해주세요. 저는 폐차로 우리나라에서도 카페나 그런 걸 만들듯이 폐차를 더욱더 많이 만들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귀찮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귀찮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환경 생각하면서 재활용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아님께서 발표를 해주세요. 저는 그 바닥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나 뭐 이런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고 전시에 두고 쓰레기를 줄이고 그러면 전시에서 멋진 작품 볼 수 있고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꾸리치바라는 도시는 어느 나라에 있어? 브라질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제일 앞에 보면 이 브라질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남아메리카에서 아주 큰 나라고, 어제 그제 물론 우리 그 이태원 그 참사 때문에 그 뉴스가 좀 적게 나오긴 했는데 브라질 관련 뉴스가 좀 나오는 게 있어. 혹시 들었어? 뉴스 잘 안 보지? 네. 브라질에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뽑혔어. 룰라라는 대통령, 룰라. 근데 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또 감옥을 갔어. 그 가서 또 감옥 갔다 나왔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이 또 당선됐어.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 그 룰라가 대통령 시절인 때 브라질이 좀 잘 나갔었는데 다시 과연 브라질이 또 잘 나가게 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뭐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뭘로 유명해? 뭐요? 우리 지난주에 브라질 나오지 않았나? 삼바. 삼바 축제로 또 유명한 게 바로 브라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강. 여기 아마존강. 그렇지. 아마존 그 열대우림 아마존 있는 것들도 유명한 그 부분들이 브라질이고 또 브라질 하면 또 이제 축구를 잘하기로 또 소문난 늘 그 축구 그 브라질 그 월드컵 같은 데서 여러 번 우승을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브라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지도를 쌤이 찾아봤더니 여기 책에는 여기 우리는 꾸리티바 되는데 여기는 이제 쿠리티바라고 이제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브라질의 이제 큰 도시는 상파울로 뭐 이런 도시가 이제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수도는 브라질리아 여기 있고 그래서 이 브라질이 남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거의 뭐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브라질이 아주 큰 영토인 그런 나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에 직항이 아마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이제 브라질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코스를 보통 이제 밟아서 이제 브라질을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북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데 비해서 브라질은 이제 남반구에 위치한 그런 나라가 이제 여기 브라질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그 여기 책에 보면 브라질 그 왜 파리에는 그 뭐야 상징적인 건물이 뭐야? 에펠탑. 에펠탑이잖아. 그런 것처럼 브라질의 유명한 상징적인 건물 혹시 이 뭔지 알아? 브라질 상징이? 뉴욕에는 자유의 신상 이런 것처럼. 브라질 그 뭐 있는데 요거 아, 나오는데 나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장. 그런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런 조각상들 요게 있는 것들이 이제 브라질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예수상 요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징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이 작은 도시 쿠리치바라는 도시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책 그 박은경 선생이 브라질의 쿠리치바를 소개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브라질에서 하고 있는 것, 이 쿠리치바에서 하고 있는 걸 많이 본받았어. 우리나라 뭐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 버스 그 중앙 차선이라던가 버스 그 대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색깔 버스 있는 거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다음에 뭐 차 없는 거리를 뭐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보급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 19쪽에 직업 중에 무슨 직업이 나왔어? 이 주인공의 아버지 직업, 도시계획가. 도시계획가. 시계일까요? 도시계획가라는 직업이 있어서 도시는 커다랗게 두 가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막 짓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든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계획 도시가 재훈이 혹시 세종시 알아? 세종시? 그 저희 사촌 누나가 거기 살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시골이었어, 시골.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행정복합도시에서 그 각 그 뭐 교육과학분이 여러 그 부서들이 행정부처들 옮겨오기 위해서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든 어떤 그런 도시들.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계획도시라고 그러고 그런 계획도시를 만드는 설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가라고 얘기를 해. 그다음에 지금 민호나 정하나 서우가 살고 있는 곳 도안 대전에서 도안지구에 살지 너네가 도안. 네, 도안 같은 경우도 그것도 뭐야 계획 도시야. 거기도 이제 처음에 주택은 어디다 지을지 아파트는 어디다 지을지 뭐 학교는 어디다 지을지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지은 어떤 그런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꾸리치파라는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특징 중에 아까 몇 쪽을 보면 되냐면 32쪽 제목이 뭐야? 예술도 예술도 재활용해요. 예술적 재활용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건물이 오래되면 어떻게 보통 우리나라는 오래된 네. 건물 오셔요. 부시고 거기다가 새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이 꾸리집안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오래된 건물을 다시 지어서 다시 새 것처럼 만들. 리모델링 한다고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 한다고 돼 있는데 책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자. 책 제일 마지막 여기 폈어?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가 뭐가 나와? 아, 제일 첫 번째 나온 건물이
파이올 연극관. 바이올 파이올 연극관. 연극관이야, 연극관. 연극 공연장이야. 원래 여기가 뭐 하던 곳이었대? 한약 토가 찬. 탄약 창고. 탄약 군대에서 창고. 탄약을 보관하던 창고였던데 이것을 지금은 연극 공연장으로 바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오페라 대 아람의 극장. 극장이야, 극장. 여기는 원래 뭐였다는 거야? 폐광. 대광. 폐광이 뭔지 알아? 네. 광산이 문 닫은 곳. 문 닫은 광산을 오페라 하우스로 만들었다는 거야. 세 번째는 구리치바의 구리치바의 광장. 광장.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규제표 식탁. 어쨌든 두 군데 파이올 연극관하고 오페라 대 아레아 극장 같은 경우가 다리 원래 있던 그 건물들 옛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건물들이 그 용도가 끝났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뭐해서 바꿔서 이렇게 새로운 용도를 갖고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요건 아까 여러분들이 그 타가소로 썼던 폐전차를 재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그런 효과들을 갖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꾸리치바란 도시 아까 뉴욕은 자유의 신상,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상이 그 랜드마크 상징인 것처럼 이 꾸리치바의 랜드마크 상징적인 건물인데 혹시 그게 뭔지 알아? 80쪽 아니 74쪽. 지혜 등대. GA 등대라는 부분들이 꾸리치바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A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밤이 되면 주변을 환히 밝혀주는 그냥 그 등대 그 자체의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등대 역할만 하는 거야? 근데 왜 아니요. 아니요? 문화적 혜택을 나눠주고 그 도서관도 되는 곳이에요. 자, 그렇지. 도서관도 되는 곳이야. 그래서 GA 등대야. 그래서 이 GA 등대는 커다랗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세 가지 역할. 하나는 도서관, 네. 또 하나는 파출소. 네. 파출소 알아? 경찰들 근무하는 거, 경찰서. 또 네. 하나는 등대. 그 네. 세 가지 역할을 겸해서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세 가지 역할을 겸해서 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것 같아? 서우?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할까? 서우가 보기? 아, 있으면 음, 좋고 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도서관과 파출소가 따로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 두 개를 합쳐놨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다가 등대까지 합쳐놨던 거야. 보통 민호, 등대는 어디에 있어? 무슨 역할을 해? 등대는 맞아. 길거리에서 길거리에 환히 비춰주는 역할을. 보통 등대가 길거리에 있어? 아니요. 재훈이, 등대가 어디에 있어? 바닷가요. 어? 바닷가요. 바닷가 왜 등대가 있는 거야? 그 왜냐면 밤늦게 들어오는 배들이 길을 잃지 않게 빛을 내어서 음,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정아, 등대가 왜 있는 거야? 왜냐면 저도 음, 밤에 배들이 오는데 맞아. 밝게 비춰주려고 아, 안 보이니까 잘. 그래서 등대는 보통 바다에 있는 거지, 바다에. 그래서 섬에 있거나 그래서 이제 배들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꾸리치바라는 도시는 바다도 아니라는 얘기야. 섬도 아니라는 얘기야. 도시 한가운데 이 등대가 있는데 이걸 과연 좋은 걸로 볼 거냐, 나쁜 걸로 볼 거냐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 도시에도 이런 등대 비슷한 그 서치라이트 커다란 조명이 있는 곳이 있어. 혹시 어딘지 알아? 이런 커다란 아니요. 불빛으로 이렇게 막 불빛을 비치는 데가 있어. 군대. 어? 군대. 군대?
아, 군대. 또, 뮤지컬장, 어디에 있냐면, 감옥. 교도소에서, 교도소. 감옥에. 왜 감옥에 이렇게 서치라이트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다른 한 사람 사람들이 죽게. 탈옥, 어, 탈옥을 막기. 탈옥을 막기 위해서. 즉, 감시하는데 커다란 불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군대나 뭐 이런 그런 거도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봐. 왜 그럼 이 도시에는 이런 커다란 이렇게 등대 가지고 도시에 막 이걸 막 비칠까? 그 이유가 뭘까? 어, 어, 도둑들이 집에 음. 들어오지 않게 막으려고.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게 막으려고. 밤이 자, 되면 음. 주변에 밝혀주려고. 그럼 왜 우리나라에는 서치라이트 이런 게 없는 거야? 밤이 우리나라는 돼도 등대 그거 가로등이 있어서 밝으니까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가로등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서치라이트가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도시에 커다란 서치라이트 등대가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 도둑이 나라 많다. 예전에 가로등이 별로 발달하지 않다.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해가? 네. 네. 또는 뭐라고 하면 범죄자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범죄자가 네. 많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감시하고 막 이렇게 불길을 막 붙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이런 서치라이트가 있다고 생각해봐. 서치라이트가 있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집 안에를 막 이렇게 밝게 비친다고 생각해봐. 좋을까? 아니요. 기분이 나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물론 이 지혜 등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과연 좋기만 하겠냐. 그리고 왜 거기는 그런 지혜 등대 같은 걸 설치했겠냐. 그것들이 갖는 좋은 점은 뭐고, 좋지 않은 점은 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함께 검토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책을 읽을 때 당연히 그 책의 좋은 점들, 배울 점들을 배워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갖는 이면, 다른 면에는 어떤 면이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야. 아까 정아가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정아가 막 얘기를 했어. 우리가 정아 얘기를 듣고서는 야, 민호 이거 나쁜 놈이네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민우 얘기를 또 듣고 보니, 정아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좀 뭐해지는 거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야? 다른 쪽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기도 마찬가지야. 책 읽기도 여러분들이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이면, 다른 면에서는 또 어떤 면이 있을까 의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비판적 책 읽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 읽는 어떤 그런 태도들도 가져야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아까 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자 중심의 어떤 길을 그 정책을 택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갖는 문제점은 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더 뭐하게 생각하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책이 달라지는, 선택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서우야,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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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어, 자, 민호,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음, 아유, 선생님 너무 길게 얘기했나 보다. 민호 뭐? 잘 기억 안 나요. 재훈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한 거야? 또 잘 기억 안 나요. 헐, 정아, 선생님 뭐라고 얘기한 거야? 저도 잘 모르요. 아이고, 선생님이 나쁘네, 이거. 큰일 났네. 선생님이 그렇게 길게 떠들었는데.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을 읽을 때, 책을 그대로 뭐 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아, 이걸 받아들이지 비판적으로. 말고 뭐 하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면은 뭐가 있을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비교해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쌤이 하고 싶었던 얘기야, 서우야. 네. 됐니? 네. 아, 그래서 뭐 이 책에서는 어쨌든 이 그 꾸리치 빠른 도시는 생태와 환경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과연 건물들을 허물지 아니하고 고쳐서 쓰는 게 과연 더 좋을 건지, 아니면 허물고 거기다가 신식 새로운 멋진 그런 건물을 새로운 과학기술 동원해서 짓는 것이 더 좋을 건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책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것들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진짜 그럴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짓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야? 귀 기울여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도 각자가 판단하면 될 거라는 얘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버들붕어 하킴이라는 책입니다. 버들붕어 하킴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하다 보니까 이 생태 도시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라고 써서 재훈아 거기에는 생태 동화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여? 네? 생태 동화라고 혹시 써 있어? 푸른 숲 주니어 돼 있는데요. 출판사 말고 그 무슨 작은 글씨로 무슨 그런 거 안 나왔어? 뭐 작은 글씨 뭐 없어요. 생태 동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안 나와 있어? 없어요. 그래서 버들붕어 홧김도 환경에 관한 생태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인데 재미난 동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버들붕어 홧김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아, 민호랑 떨어져서 수업해 보니까 어때? 지난주가 그리워 아니면 더 좋아? 할 말이 없어, 정아야? 어?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민호는 어때? 정아랑 헤어져지니까 섭섭해? 저는 똑같아요. 정아랑 똑같아. 자, 둘이 어쨌든 정아하고 민호 잘 풀기 바랍니다. 자, 서우하고 저희도 수고했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세요. 음.